올해 상반기 호치민 신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300달러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1년 전보다 53%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 같은 기간, 제가 매달 기록해온 아파트들의 호가는 떨어졌습니다. 많게는 11% 넘게요. 신문 헤드라인과 제 장부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간극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여러 채의 집을 위탁 관리합니다. 그중 3단지, 센트럴파크, 골든리버, 그랜드파크를 2022년 말부터 3년 반 동안 매달 같은 기준으로 호가를 기록해왔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입니다. 매도자가 시장에 내놓은 가격, 전매 물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3단지는 모두 호치민의 대표 단지들입니다. 베트남 전체 평균도 호치민 평균도 아닙니다. 타입별로 표본 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의 숫자보다는 6개월, 3년 반의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이 한계를 숨기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더, 뉴스에 나오는 신규 분양 통계와 제 데이터는 모수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새로 파는 물건의 정가표고 하나는 이미 지어진 물건의 호가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고 숫자를 보시죠. 그럼 그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까지입니다. 센트럴파크는 원베드가 마이너스 0.1%로 사실상 보합, 투베드 마이너스 6.3%, 쓰리베드 마이너스 11.5%였습니다. 포베드는 마이너스 8.4%인데 이 구간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참고치로만 보셔야 합니다. 골든리버는 원베드가 플러스 7.5%, 10개 구간 중 유일하게 오른 구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의 투베드와 쓰리베드는 각각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랜드파크는 전 타입이 마이너스 4에서 7% 사이였습니다. 정리하면 10개 구간 중 9개가 하락, 하나만 상승입니다. 제 결론을 스스로 반박하는 숫자가 있다는 것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골든리버 원베드의 플러스 7.5%, 이건 잠시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검증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호가는 동화로 기록됩니다. 환율이 움직이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곡선을 겹쳐갔습니다. 실제 환율로 환산한 곡선과 환율을 24,000동으로 고정한 중립 곡선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락 구간에서 두 곡선은 사실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환율이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락은 환율이 만든 착시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10개 구간이 다 같은 속도로 빠진 게 아니었죠. 사실은 이 분화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준을 살짝 넓혀서 작년 12월 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지끼리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같은 타입끼리 봐야 합니다. 3단지 모두에 있는 3베드로 줄을 세우면 서열이 나옵니다. 골든리버가 마이너스 0.8%로 사실상 버텼고 센트럴파크가 마이너스 9%, 그랜드파크가 마이너스 9.5%입니다. 골든리버는 심지어 원베드와 투베드가 작년 말보다 플러스 8.3%, 플러스 4.8%입니다. 첫 번째 축은 단지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단지의 급에 따라 빠지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축은 타입입니다. 센트럴파크 안에서 원베드는 보합인데 3베드는 마이너스 11.5%, 같은 단지,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집인데 격차가 11%포인트를 넘습니다. 골든리버에서 유일하게 오른 것도 원베드였죠. 임대가 잘 도는,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타입이 버텼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물건 중에서도 임차인이 끊기지 않는 타입은 호가를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맞지 않는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랜드파크입니다. 여기는 원베드가 마이너스 6.8%로 오히려 단지 안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타입을 가리지 않고 다 빠진 겁니다. 저는 이게 예외가 아니라 세 번째 신호라고 봅니다. 절대 수요가 약한 단지에서는 타입이라는 방어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단지의 급과 실사용 수요라는 두 개의 축으로 줄이 다시 서는 그림입니다. 이게 제 장부 안에서만 보이는 이야기인지 공개 데이터로 교차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DKRA 기준으로 상반기 호치민 신규 공급은 전년 대비 40에서 50% 줄었습니다. 흡수율은 40% 수준입니다. CBRE와 세빌스 보고서도 방향은 같습니다. 신규 물량은 비싸고 적게 나오는데 그마저 절반도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평균 분양가는 사상 최고를 찍는데 기존 물건의 호가는 밀리는 처음에 그 디커플링이 성립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2분기 베트남 GDP 성장은 오히려 가속했고 소매 판매도 두 자릿수로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꺾여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물건이 아니라 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가계예금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 시스템 전체를 보면 신용, 그러니까 대출이 예금보다 빠르게 늘어서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 한도에 걸려 있습니다. 새로 대출을 늘릴 여력이 좁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금리입니다. 예금 금리는 특판 기준 7%대까지 올라왔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에서 15%입니다. 연 12에서 15%의 이자를 내면서 호가가 빠지고 있는 자산을 대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앉아서 7%를 주는 예금이 있으니 돈은 은행에 잠깁니다. 매수 대기 자금은 사상 최대인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건너올 다리가 끊겨 있는 상태. 이게 상반기의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자물쇠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는 물가입니다. 올해 5월 베트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6%,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6월에 4.69%로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평균이 4.38%, 정부 목표 상단인 4.5%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물가는 4.7% 수준으로 2023년 이후 최고권이고요. 물가가 목표 상단에 붙어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외환입니다. 베트남 외환 보유고는 6월 기준 약 876억 달러, 2022년 초고점 1118억 달러에서 22% 줄어든 뒤 4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5월 무역 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환율은 이미 달러당 26,300동선 연중 고점권입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동화 가치는 더 밀리는데 그걸 방어할 실타는 예전만큼 두껍지 않습니다. 물가와 외환, 이 두 자물쇠가 잠겨 있는 한 금리 인하로 부동산을 부양한다는 시나리오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있습니다. 6월 17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모은 점도표에서 연말 중간값이 석 달 전 3.4%에서 3.8%로 올라갔고 18명 중 9명이 연내 최소 한 번의 인상을 봅니다. 시장도 연말까지 인상 확률을 70%대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 동결 유지. 이 경우 베트남은 지금의 고금리와 환율 방어 상태가 하반기 내내 이어집니다. 리스크 시나리오는 미국 인상. 이 경우 베트남은 인하는커녕 따라 올릴 압력을 받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미국 인하 시나리오는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살아있던 경우의 수인데 6월 점도표가 그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시나리오를 입는 것처럼 그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회로는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아니라 재정, 공공투자입니다.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경로는 이 두 자물쇠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공공투자 집행 속도가 그래서 변수입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쪽에서는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방향의 논의와 거래와 세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의도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투명해지는 인프라, 그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중이라는 관찰만 남겨두겠습니다. 실제로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실무 적용 속도가 다른 것도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고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제 해석입니다.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제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지 지표를 먼저 걸어두겠습니다. 먼저 거시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과 예금의 증가율 격차. 이 격차가 좁혀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둘째, 물가와 정책금리. 물가가 4% 아래로 내려앉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첫 번째 자물쇠가 풀린 겁니다. 셋째, 달러 동 환율. 26,000동 아래에서 안정되면 두 번째 자물쇠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를 더하겠습니다. 이건 지표가 아니라 제 전망입니다. 저는 하반기에도 호가 약세와 거래 둔화가 이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동결이든 인상이든 방금 그 두 자물쇠가 하반기 안에 풀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전망은 책임이 없죠. 그래서 숫자로 박아두겠습니다. 세 단지 모두에서 표본이 가장 많은 타입이 투베드입니다.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데이터 안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척도입니다. 올해 6월 호가 센트럴파크 투베드 제곱미터당 4,956달러, 골든리버 8,090달러, 그랜드파크 1,776달러. 이 세 개의 선이 기준선입니다. 화면의 점선 오른쪽은 측정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12월에 이 선들 위에 있으면 제 전망이 틀린 겁니다. 거시 지표 3개와 이 기준선 3개, 연말에 전부 다시 꺼내서 이 채널에서 그대로 검증하겠습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실거주로 사실 분이라면 지금은 파는 쪽보다 사는 쪽에 유리한 협상 구간입니다. 다만 단지와 타입을 가리셔야 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버티는 단지와 밀리는 단지의 격차, 임대가 도는 타입과 아닌 타입의 격차가 이미 두 자릿수 포인트로 벌어져 있으니까요. 집을 맡기고 계시거나 보유 중인 분이라면 호가를 무리하게 쫓아내리기보다 임대 수요가 살아있는 물건은 버티는 쪽이 적어도 제 데이터 안에서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새로 들어오려는 분이라면 가격 차트보다 아까 그 세 가지 지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과 예금의 격차,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 자물쇠가 풀리기 전의 반등은 반등이 아니라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자산의 기록과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특정 단지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11년째 사업하고 있는 싸이공 강 대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싸이공에서 뵙겠습니다.